지금 보시는 곳이 신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동 인구가 꽤 많은 곳이고 신촌 상권을 모르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최근에 이제 공실률이 워낙 높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신촌을 한번 쭉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어요. 근데 공실이 꽤 있긴 해요. 신촌에 이 정도 공실이 있다는 게 지금 경기 확실히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걸 반영하는 것 같고, 또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어떻게 보면 대세가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리 유동인구가 많다고 하더라도 예전처럼 매출을 최대치로 이렇게 끌어올리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개별 상권들이 그 가게에서 그렇게 느꼈고, 요즘 식당 하나 가더라도 검색하고 후기 보고 맛집을 어떻게 보면 찾아가는 목적형 소비에 가깝게끔 요즘은 많은 분들이 행동을 하잖아요. 사람이 많다고 해가지고 장사가 잘 된다? 어떤 이런 공식은 이제 통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점점 더 오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저는 돌아다니다가도 어떤 가게 들어갈 때, 식당 들어갈 때는 입구에서 한번 후기도 보고 검색을 한번 해보고 들어가요. 물론 이런 분들도 있고 안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저마저도 이제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요즘은 그 상권이나 위치에 대한 그런 어떤 메리트 있잖아요. 어떤 그 좋은 위치에 대한 메리트들이 진짜 정말 점점 줄어들어 간다라는 어떤 느낌이 저는 들어갑니다. 정확한 계산을 해봐야 되고 어떤 출구 전략이 정확하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매수를 저는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월세를 받고자 해서 상가를 매수하려고 한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보면 진짜 위험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대세가 바뀌는, 이런 트렌드가 바뀌는 상황에서는 아무튼 지금 상가가 엄청나게 좋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제가 올해 초에 여기 신촌에 상가를 하나 경매를 받았어요. 신촌역에서 한 200m 정도 거리에 있고 옆에가 이제 CGV, 지금 보시는 바로 이 건물입니다. 위치 진짜 좋아요. 근데 지하 2층이에요. 자, 1층도 공실이 이렇게 많은데 지하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는 지하 1층도 아니고 지하 2층이에요. 근데 저는 계획이 있어요. 지하도 많이 해봤고 지금 소유하고 있는 지하 상가도 몇 개 있긴 한데 모두 임대차 계약이 다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실 지하나 뭐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 목적형, 아까 말씀드린 목적형 소비, 요즘은 트렌드에 맞게끔 공간을 세팅만 해주잖아요.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잘 세팅된 공간은 지하 2층이라도 문제가 없어요. 10층이라도 문제가 없고 지하 3층이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 어떻게 광고를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목적형 업종에 맞게끔 내가 세팅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거에 맞게끔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된다고 하면 원활하게 상가는 잘 돌아갑니다. 실제로 제가 여기를 2억 8,100만 원에 경매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대출 한 2억 정도 받고 실제 들어간 게 한 1억 정도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이 상가가 4년 동안 공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2월에 경매로 낙찰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이제 5개월 넘게 공실이고, 낙찰받기 전에도 아무도 사용을 안 했어요. 이런 이제 공실 상가를 입찰할 때는 어떤 정확한 계획이 있어야 돼요. 저 역시 계획을 가지고 입찰에 들어갔는데, 첫 번째가 그냥 임대. 단순히 임대를 하고자 한다고 하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야 돼요. 시세보다 싸게 사서 합리적으로 임대해야지 임대가 됩니다. 요즘은.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지하 1층 신촌에 막 비어있는 곳들 있잖아요. 저는 가격이 비싸서 안 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하 2층 여기 상가를 낙찰을 받고 나서 5개월이 지났는데 관리실을 통해서, 부동산을 통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여러 가지 이제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실제로 임대 계약이 안 됐지, 가격만 맞으면 무조건 임대가 됩니다. 이거는. 저는 임대 목적보다는 이제 사업 목적이 조금 더 강했기 때문에 임대를 일부러 놓지는 않았어요. 아무튼 1층 지금 비어있는 곳들은 보면 가격대만 맞으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상가는 어디를 사더라도 저렴하게 사야지 그 임대차 금액을 맞출 수가 있어요. 비싸게 사면 당연히 월세를 높게 받아야지 이게 돌아가니까 그렇게 세팅할 수밖에 없는데, 저렴하게 사야지 이게 공실이 발생이 안 한다라고 저는 지금까지 믿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공실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임대가 아니더라도 사업화를 이곳에서 할 수 있다 보니까 50평 넓잖아요.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시설해 놓으면 무조건 됩니다. 사업화 목적이 저는 조금 더 이제 있었고, 여러 가지 사업을 당연히 이제 생각을 했지만 제가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공유 오피스를 가장 첫 번째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공간이 원래 이제 공유 주방으로 이제 인테리어가 다 되어져 있던 공간이에요. 1억 이상 들여서 엄청 잘 되어 있는 공간인데, 그래서 이 공유 주방을 그대로 해서 창업을 할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워낙 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 공유 주방 중에 일부를 제가 사용을 해서 배달 창업까지 하는 구체적인 계획안까지 이렇게 세웠었는데, 실제로는 이것까지 진행되진 않았는데 이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세 번째는 이제 제 비즈니스 공간이 좀 일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업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미팅하고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신뢰 있는 내 소유의 공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이 공간을 그렇게 한번 세팅을 하면 어떨까라는 계획을 조금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만약 사용을 안 하더라도 뭐 대관하는 방식으로 하면 충분히 수익화를 시킬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일부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제가 입찰을 했고 이제 낙찰을 이제 받아서 올해 2월에 잔금을 치른 상가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공실이고 5개월 동안 공실이에요. 제가 이거 공실을 해결하려고 막 뭐를 하진 않았어요. 뭐 부동산 내놓지도 않았고 철거도 안 했고 낙찰을 받고 한 번 정도 이제 가보고 지금까지 그대로 시간이 흘렀는데 아무튼 아무것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한 달에 200 정도는 매달 고정비용이 나가거든요. 이자하고 관리비가. 그러니까 5개월이 넘게 지났으니까 지금 1,000만 원, 대략 1,000만 원 정도가 그냥 손해를 본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을 안 하면 이렇게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 가지 일정들로 인해서 계속 미뤄왔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 예전에 이제 공유 주방으로 썼던 공간이라서 여기 냉동 창고도 있었고 각종 주방 용품도 엄청 많았었고 온수기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각 업체별로 해서 이제 다 판매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철거를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철거는 제가 직접 이제 할 거고 저희 정직한 철거를 제가 철거업체를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철거는 진행을 할 겁니다. 철거가 끝나면 이 공간을 새로운 공간으로 좀 변화를 이제 저는 시켜보려고 해요. 4년 동안 방치된 채 아무도 이제 오지 않은 곳인데 이 상가가 저를 만나서 제가 이제 변화된 공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비어있거나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이런 상가들을 볼 때는 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항상 조금 가슴이 두근두근 합니다. 여기를 새롭게 살려내는 게 항상 재밌고 설레고 이 진행되는 과정을 한번 중간중간 업로드를 계속 할 예정이고 4년 동안 비어져 있었는데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과연 어떻게 이 공간이 변화돼서 수익화가 되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조금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월 21일이니까 한 7월, 8월, 9월 한 9월 정도면 모든 게 다 세팅돼서 여기서 이제 수익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